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비추는 한 장의 수면을 마주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형은 심의 그릇이다라 했다. 겉모습은 속마음을 담는 그릇이니 그릇이 깨지면 덕도 함께 깨어진다는 뜻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는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았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의 질서가 흩어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벽 찬물로 세수하고 옷깃을 여미었다. 몸을 정제하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얼굴을 통해 드러난다. 우울한 날에는 어깨가 내려앉고 기쁜 날에는 눈빛이 빛난다. 불안할 때는 표정이 흔들리고 평온할 때는 자세가 곧다. 몸과 마음은 이렇게 서로를 반영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신심이려, 즉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말로 표현했다. 성가에서는 매일 새벽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일을 수행의 일부로 여겼다. 이는 단순한 위생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의식이었다. 거울을 외면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일이다. 이 나이에 뭘 꾸미나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체념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이는 꾸밈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봐야 할 이유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살아온 마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했다. 단정한 외모는 남을 위한 허영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자존의 표현이다. 거울 앞에서 단정히 서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흐트러진 머리를 빗으며 불안한 생각을 다듬고 옷깃을 고치며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 깨끗한 옷은 하루를 새롭게 맞이하는 다짐의 상징이다. 이런 일상의 작은 의식이 삶의 리듬을 만든다. 유가는 이를 수신이라 불렀고 정약용은 몸을 닦는 자가 마음을 닦는다고 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꾼다. 단정함은 결코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응원이며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정약용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다. 강진의 외딴 유배지, 비바람이 새어드는 초가집에서 그는 매일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낡은 옷을 깨끗이 빨아 다림질했다.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토록 정갈이 하십니까? 다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몸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이 한마디는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철학이자 인간 존엄의 선언이었다. 그의 단정함은 허영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절망의 땅 강진에서 다사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500여 건의 저수를 남겼다. 그 방대한 사유의 근원은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었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사유도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붓을 들기 전 반드시 옷깃을 여미고 책상을 정리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글을 쓰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정갈한 몸에서 정갈한 문장이 태어났다. 가난과 추위, 모욕이 뒤섞인 세월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품격을 허락했다. 아무리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해진 곳은 정성껏 기워 입었다. 그 정성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울타리였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다산의 정신이었다. 단정은 체념이 아니라 의지였고 절망을 이겨내는 유일한 예술이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지쳐버릴 때가 있다. 바로 그때가 단정을 잃지 말아야 할 순간이다. 흐트러진 외모는 마음의 피로를 키우지만 단정한 몸가짐은 다시 마음을 세운다. 비록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시작된 그 철학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어려운 날일수록 몸을 단정히 하라.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는 늘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았다.
정약용이 말한 형은 심의 그릇이다는 바로 그 사상의 핵심이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은 그 그릇에 깃드는 향기다. 마음이 탁하면 그 향기가 흐릿해지고 몸이 흐트러지면 그릇이 금이 간다. 그러므로 몸을 단정히 하는 일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도의 일부다. 공자는 군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를 품는다고 했다. 이는 형식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라 몸가짐이 곧 마음의 표현이라는 가르침이다. 군자의 옷차림과 자세, 말투와 걸음걸이에는 모두 예가 배어 있어야 한다. 그 예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밖으로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중용에도 성은 안에서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진실된 마음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얼굴빛과 태도에 나타난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정결을 신심이려라 하고 선가에서는 일상의 청정함을 수행으로 여겼다. 스님들은 매일 새벽 법당을 닦고 자신의 바루를 깨끗이 씻는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이다. 몸을 청결히 하는 그 행위 속에서 마음의 혼탁함이 사라지고 다시 고요함이 깃든다. 정약용도 같은 맥락에서 몸을 닦으면 마음이 맑아진다고 했다. 선의 세계에서는 한 가지 일상을 가르친다. 하루를 어지럽히지 말라. 이는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몸의 질서를 먼저 세우라는 뜻이다. 구겨진 옷을 펴고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는 일은 마음의 울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외모는 내면의 그림자이며 내면은 외모의 뿌리다. 두 세계가 따로 흐를 때 인간은 불안해지고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몸은 지금 내 마음을 닮아 있는가? 하루에 한 번 몸을 정돈하며 마음의 흐트러짐을 살피는 것. 그것이 곧 유불선이 공통으로 전한 수신의 첫 걸음이다. 하루의 끝 거울을 닦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이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사람은 매일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수신의 근본이라 여겼다. 그는 마음의 흐림을 먼지에 비유했다. 욕심, 분노, 게으름 같은 작은 티끌들이 쌓이면 거울은 흐릿해지고 결국 자기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매일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곧 마음의 투명함을 회복하는 행위다. 선가에서는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밤마다 방을 청소하는 것을 수행의 일부로 삼았다.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혼탁한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었다. 먼지를 닦을 때마다 분심과 집착이 함께 닦이고 바닥이 드러나듯 마음의 본래 맑음이 되살아났다. 정약용이 강조한 자기 단속도 이와 같다. 몸을 단속하고 생활을 정리하면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거울은 거짓이 없다. 그 속에 비친 얼굴은 오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분주한 하루 속에서 마음이 일그러졌다면 그 표정은 거울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때 필요한 것은 꾸밈이 아니라 정화다. 흐릿한 거울을 닦듯이 후회나 분노로 흐려진 마음을 가만히 닦아내는 일이다. 이 단순한 행위가 인간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다. 정약용은 마음이 무너지면 행동이 흐트러지고 행동이 흐트러지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고 했다. 그러니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막히는 일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정결함이 가족을 안정시키고 그 가족의 평온이 세상을 밝힌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닦아보라.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 속에서 오늘 하루의 흔적이 사라진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았는가? 그 질문이 내일을 새롭게 비추는 첫 빛이 될 것이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가꾸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의 주름은 늘고 머리칼은 휘어지지만 그 속에는 인생이 빚어낸 깊은 빛이 깃든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빛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꾸몄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을 위해 단정해야 한다. 단정은 허용이 아니라 존엄이며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갈함에서 비롯된다. 링컨은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세월이 얼굴에 새기는 것은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 살아온 마음의 자취라는 뜻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드러나는 표정, 눈빛, 말투, 걸음은 모두 한 사람의 정신을 증명한다. 정약용이 강조한 수신의 도는 결국 이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예의이며 동시에 가족에게 안심을 주는 따뜻한 신호다. 단정한 어른의 모습은 자녀에게 나는 여전히 단단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배우자에게는 평온한 기둥이 된다. 노년의 단정함은 화려함이 아니라 고요한 품격이다. 빛나는 장신구보다 깨끗이 다린 옷, 진한 화장보다 온화한 미소가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든다. 흐트러진 노년의 모습은 가족에게 걱정을 주지만 정갈한 모습은 신뢰와 안도감을 준다. 꾸밈은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몸을 게으르게 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고 했다. 단정함은 결국 마음을 바로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의 시작이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정돈해보라. 머리를 빗고 옷깃을 여미며 미소 한번 지어보라. 그것이 바로 노년의 예의이자 존엄의 증거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흘러가지만 단정한 사람의 세월은 품격으로 남는다.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얼굴로 자신을 말한다. 정약용은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모습을 본다고 했다. 단정한 외모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비언어적 인사이며 흐트러진 모습은 당신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무심함으로 익힌다. 그래서 단정은 단지 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법이다. 세상과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외모 속에 드러난다. 가족 간에도 예의는 필요하다. 자녀에게 비치는 부모의 모습은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늘 흐트러진 옷차림, 무기력한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부모의 얼굴은 삶의 열정이 식었다는 신호가 된다. 반면 깨끗이 다린 옷, 단정한 자세, 밝은 표정을 가진 어른은 그 자체로 가족에게 안정감을 준다. 부모의 단정함은 자녀에게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아간다는 조용한 약속이며 배우자에게는 함께 늙어가도 여전히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정한 태도는 신뢰를 만든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초라한 모습이면 그 말의 무게가 줄어든다.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정돈된 모습은 믿음을 준다. 옷의 주름 하나, 구두의 광택 하나, 머리의 정리 상태 하나가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보여준다. 작은 디테일 속에 진심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형식이 내용을 만든다고 했다. 단정한 형식이 신뢰라는 내용을 낳는다. 가족 모임이나 외출을 앞두고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떤 인상으로 가족을 맞이할 것인가? 이 한마디가 하루의 태도를 바꾼다. 단정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예의의 표현이다. 세상은 외모로 시작해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은 다시 신뢰로 완성된다. 단정함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수양의 한 형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게으름은 모든 무너짐의 시작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첫 징조가 바로 몸을 돌보지 않음에 있다는 뜻이다. 하루를 대충 시작하면 마음도 대충 흘러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인생의 중심이 흔들린다. 반대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도 맑고 그 마음은 다시 삶의 리듬을 세운다. 심리학에서도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는 말이 있다. 즉 마음이 가라앉을 때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면 감정이 서서히 따라온다는 것이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는 이 작은 행동이 바로 감정 회복의 첫걸음이다. 정약용의 철학으로 말하자면 몸을 닦으면 마음이 맑아진다는 삶의 법칙이다. 꾸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규칙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셈이다. 반대로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한다. 작은 습관이 결국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단정함은 자기 통제력의 근육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세수하고 침구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는 일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을 세우는 의식이다. 이런 규칙적인 반복이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한다. 정약용은 이를 수신의 도는 일상에 있다고 표현했다. 오늘 하루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보라. 나는 내 몸을 다스림으로써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 믿음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단정함은 자기 사랑의 기술이자 흔들림 없는 마음의 뿌리다.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단정함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존엄의 울타리다. 세상은 때로 우리의 명예를 빼앗고 재산을 잃게 하고 건강마저 흔들 수 있다. 그러나 단정함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정약용은 형식이 내용을 만든다고 했다. 외모의 단정은 마음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가 다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다. 단정함은 결국 삶의 자세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몸을 닦아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아 인생을 닦는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문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을 가리킨다. 몸을 방치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흐트러진다. 그러나 몸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매일 옷을 정리하고 책상을 닦았던 이유는 세상에 대한 체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단정은 세상을 향한 저항이자 자신을 향한 약속이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도 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힘든 날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자신을 단정히 해야 한다. 슬픈 날에는 밝은 옷을 입고 외로운 날에는 향수를 뿌리고 지친 날에는 머리를 빗어라.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불빛을 다시 켠다. 단정함은 삶의 회복력을 일깨운다.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내려놓지 말라. 단정함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의무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다짐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꾼다. 정약용이 가르친 수양의 길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바로 이 작은 일상의 반복 속에 있다. 몸을 닦고 마음을 닦으며 끝까지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며 세상을 향한 가장 고요한 존경의 표현이다. 끝까지 단정한 사람, 그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